안녕하세요. 나만 즐거운 노재미상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 1급에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SNS도 올리고 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물론 합격을 하긴 했지만 저만 이렇게 뭐 그런 팁이라던가 제가 했던 내용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고요.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뭘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봉사정신이 있고 그리고 착하고 되게 사람을 좋아할 것 같고 이타심이 있는 거는 그 직업에서 선호되는 성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그 과의 그 이미지는 아니고요. 그냥 봉사 정신이 있다기보단 전문직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아동, 가족, 장애인 이런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제도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학교, 병원,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관 아니면 어떤 시설, 생활시설, 뭐 이용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격체계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요. 2급은 대학교의 전공과 상관없이 현장 실습을 포함해서 이수 과목을 다 들으면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기준은 사회복지사 협회에 가시면은 볼 수 있어요. 1급은 국가시험을 보면은 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근데 1급 시험 보려면 2급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국가시험인 만큼 1급이 더 대우를 받는 편이긴 합니다. 1급 자격증과 2급 자격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은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이 국가시험인 만큼 직업시장에서 굉장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수당과 급여 체계는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2급이라고 취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에서는 굳이 2급 뽑기보다는 1급을 뽑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그 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급을 가지고 있어야 승진시킨 경우가 있기 때문에 1급을 되도록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을 하면 사회복지 시설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 1급이 필수 조건인 사회복지 분야도 있습니다. 예로 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1급은 무조건 따셔야 합니다. 국가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사회복지사 1급 따신 거를 더 권장을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면허는 1종을 따셔야 되고요. 왜냐면 기간차가 좀 커서 1종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1종을 따시는 게 좋고 컴활 2급만 따도 괜찮다고는 합니다. 근데 1급 따시면 더 좋겠죠? 사조사 자격증도 따시면 좋고요. 여튼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관련된 분야로 가시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이런 걸 따시기도 합니다. 네, 사회복지사 제가 붙었잖아요. 일단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3교시가 굉장히 간당간당한데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떤 분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갭이. 근데도 붙는 분이 계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단 1교시가 사회복지 기초라고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조사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과목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해서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해서 3개 과목이 2교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목 하나예요. 2교시 하나가 과목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로 해서 나머지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이렇게 3가지가 3교시 과목 하나가 되는 거죠. 정책과 제도로. 그렇게 해서 각 과목, 그러니까 이 3가지가 4할 이상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전 과목의 총합이 6할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합이 더 중요한 거지 딱히 그렇게 뭐 각각의 그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난 약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그렇게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의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목이 많잖아요. 8개 과목 정도 되니까 이게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맞아야 될 것 같고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풀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하는데 만점이 아니라 커트라인보다 조금 높게 목표를 잡으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왜냐면 이게 토익이 아니잖아요. 토익은 점수가 중요하지만 얘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행정론이 강하면 행정론에 좀 더 강세를 두고 그리고 법제론이 너무 낮으니까 법제론만 높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들고 지루했거든요. 합격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뭐든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면은 뭐든 될 거란 마음으로 만점보다는 커트라인보다 조금 높은 점수 정도로 목표를 조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교재는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합격이나 공부 팁을 물어보신 분이 좀 많으세요. 일단 저는 휴학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전공에 대한 지식도 사실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면서 많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전공 시간대 배웠던 거랑 이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개념부터 다시 잡았고요. 개념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니 5달 공부를 했고요. 3달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유형별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형별로 내가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계속 보는 작업을 했고 그 나머지 2달은 제가 개념 노트도 만들고 차마다의 기출문제 집을 또 사서 이렇게 2달 동안은 그거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기출문제 교재는 그렇게 신간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큐넷 가다 보면은 거기에도 기출문제 올라와 있어요. 풀이는 따로 또 하셔야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는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기출문제집을 또 샀고요. 왜냐면 저는 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네, 개념서를 사서 SF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 그리고 기출문제 내용 해서 계속 추가로 쌓고 그리고 개념 노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나눔의 집 기출문제집을 사서 2번 정도 반복을 했고요. 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 2교시 지역사회복지론 그리고 실천기술론 그리고 3교시 정책론과 법제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총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제가 강한 분야를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분야 그러니까 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는 그냥 과락만 안 할 수 있는 정도로 개념 정리 잘하고 그리고 과락 안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출을 더 돌렸고요. 기출 문제집은 제가 되게 깔끔하게 봤어요. 이거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썼고요. 대신에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번호를 표시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봤습니다. 네, 개념서는 에듀윌 거로 샀어요. 에듀윌 거로 샀고 개념서는 조금 더럽게 썼어요. 근데 뭐 이렇게 표시하면서 내가 까먹을 만한 것들을 계속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서 정리를 하다가 진짜 제가 기억 안 나는 것들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했고 특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표보다는 이렇게 가시화된 걸 더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오답노트는 제가 이거 한번 기출문제집에서 틀렸던 거를 한 번 더 다시 보고 풀었는데 맞았으면은 내가 잘못 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요. 그래도 진짜 모르겠는데 하고 틀린 거는 제가 그 노트에다가 또 정리를 해서 공부가 끝나고 나서 그 기출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다시 보는 형식으로 계속 반복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시간은 보통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일을 하니까 3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때는 그냥 기출문제 한번 훑고 그리고 오답노트 쓰고 끝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일 그 다른 날에는 6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매일 6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강의 내용에 맞는 유형별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오답노트하고 다시 오답노트 했던 거를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다시 전체 훑기를 했고요. 전체 훑기를 하고 나서도 틀린 문제 있으면 그거 다시 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시더라도 수면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은 잘 챙기시고요. 운동도 간간히 하시면서 체력을 비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시험 볼 때 컴사 꼭 챙겨가시고요. 수정 테이프 있으면 좋아요. 수정 테이프, 컴사 챙겨가시고 물은 생각보다 많이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겨울이라서 조금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준다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따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입을 필요 없지만 그래서 적당히 안에서 걸치만 아우터 하나 정도는 입으시는 게 좋고요. 점심시간이 상조시 법과 제도 쪽이니까 그 시간대에 공부를 좀 틈틈이 해두시고 쉬는 시간대에도 개념 노트 계속 보시고 하면은 분명히 잘 붙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이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여기 아래 댓글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합격 팁이라던가 자신의 그런 뭐 시험 준비 팁, 마음 준비 팁 이런 게 있으면은 아래 댓글에 써주시면 다른 분들께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다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부디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